자, 이제 2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에다 맞지 않는 건데 있죠? 자, 1번. 일단 납부할세액이 1,000만원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서 납세지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거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이고요.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허가 받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납부할세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는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해서 그 세일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내 분납이 돼요. 그래서 물납은 1,000만원 초과인데 분납은 500만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셋째,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일반 가산금이 3%가 붙죠. 그죠? 또 계속 안 내면 중가산금 1.2%씩 최고 60개월까지 붙는 경우도 있고요. 4번, 체납지방세가 재산세가 30만원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 안 한다. 적용하죠. 이게 지방세일 땐 30만원 이상, 국세일 땐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금액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30만원인 경우 중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번 답. 5번. 재산세는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게 됩니다. 물론 감면세액은 부가세가 없겠죠.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을 법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했다. 즉, 사치성 재산이 취득된 겁니다. 그럼 취득세하고 재산세 세율로서 맞는 건 되는데, 일단 재산세는 어디든 간에 뭐 고급오락장이 됐건 별장이 됐건 요건 4%예요. 그럼 일단 재산세가 4%인 걸 찾으면 돼요. 그럼 1번 아니면 4번인데, 그럼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이 뭐예요? 표준세율 더하기 8%예요. 근데 8%라고 되는 건 없지만 2% 곱하기 4배를 나면 이게 8%죠. 결국 뭐 4번에 표준세율 더하기 8%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25번으로 가죠.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거죠. 1번. 자, 관할 세무서장은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틀렸죠. 저희가 이 물납되는 거는 재산세만 되지 그 어떤 세금도 물납은 허용하지 않죠. 또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날부터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납부기한 경과 1로부터 2개월 내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2개월 내 이때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죠. 그죠? 1번 답. 2번. 자, 관할 세무서장은요,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서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해요. 물론 그 기간 내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대신 감면받으면 부가세는 없고요. 4번, 이 4번은 취득세하고 거의 같은데, 재산세하고 거의 같은데, 관할 세무서장은요, 과세 대상 누락, 위법, 착오로 인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결정하게 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이미 부과했는데 이게 잘못 부과되었다 판단되면 수시로 재부과할 수 있습니다. 5번, 종합부동산세 납세일은요, 개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자의 주소지 세무서가 되고 주소가 없다. 뭐 돼요? 거소지 세무서가 돼요. 그래서 고로 소득세하고 납세지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둘 다 납세지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26번 가볼게요. 다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는 되어 있는데 보죠. 이 종부세 과세 대상, 이 종부세 대상은 일단 크게 두 가지예요. 주택하고 토지예요. 이 주택하고 둘째 토지. 이게 과세 대상이고 다시 토지는 두 가지예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이게 두 토지만이 해당이 돼요. 그럼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있죠. 첫째 건축물, 그 다음에 별장, 그 다음에 분리과세 토지. 이 세 개는 절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않죠. 그래서 주택. 그럼 이때 주택은
그게 일반 주택이 됐건 그 주택이 고급 주택이 됐건 관계없죠. 그래서 모든 주택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자, 공업지역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면적이네. 이 면적에는 분리과세죠. 해당 없고. 두 번째, 시지역에 도시지역 안의 개발 제한 구역에는 개인 소유 농지에도 분리과세입니다. 해당이 없죠. 세 번째, 시지역에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에 있는 목장 용지로서 면적이네.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해당이 없네요. 네 번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열급에서 산정한 면적 이내 요건 별도 합산 과세네요. 해당되네요. 5번,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해당이 없죠. 그래서 되는 건 2개, 종합합산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대상 토지만 돼요. 물론 뭐 좀 더 본다면 주택의 경우는 그 주택 금액이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이 초과돼야 되고 별도 합산은 80억 원이 초과가 되면 각각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답이 4번이 돼야겠죠. 자, 이제 27번으로 갑니다. 답은 양도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에 예외 규정을 설명한 겁니다. 틀린 것은 되는데 원래는 2년 이상 보유인데 자, 이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있죠. 첫째, 내가 양도한 게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은 보유기간은 관계없죠. 단 최소한 얘는 5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5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둘째, 자, 수용되었다. 수용되면 아예 기간 제한이 없죠. 세 번째, 해외 이주했다. 또 넷째, 국외 출국했다. 이 해외 이주나 국외 출국도 둘 다 기간 제한이 없어요. 다만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이 하나여야 되고 또 하나 그 출국일로부터 최소한 2년 내에는 처분돼야 돼요. 여기 묻죠. 그 다음에 학교의 취약이라든가 또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요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체주택의 취득. 이 대체주택이 뭐냐면 재건축이나 그 재건축 기간 동안에 내가 살려고 임시로 산 주택 얘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예외인데 자, 첫째 1번. 자,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분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됐다. 자, 수용 나오죠. 수용되면 아예 기간 관계 없어요. 두 번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혹은 근무상 형편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다. 학교의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하면 돼요. 세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이거죠.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네 번째,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의 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그렇죠? 5번, 이게 답인데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선원이 출국합니다. 단 양들로부터 3년 전에 출국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 2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처분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나와야지 3년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2년이 돼야 돼요. 2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28번으로 갑니다. 양도 소득세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자, 세율 적용 시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기간과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쳐요. 원래는 상속받으면 대부분이 전부 다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하지만 이 상속에서 예외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 기간이 이 피상속인이 취득해서 양도한 날까지, 피상속인이 취득해서 양도한 날까지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몇 개 있어요. 첫째는 세율에서 기간, 세율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경작 기간, 농지의 경작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동일 세대원이에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판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추계과세를 이용해서 양도차익 결정할 경우 적용되며 등기된 토지는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죠. 물론 그게 미등기라면 0.3%가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나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액과의 차익 중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차감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게 봐봐요. 어떤 갑씨가 주택이 있어요. 근데 여기 현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가 된 상태예요. 결국은 현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예요. 비과세 요건 갖춘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양도했어요. 누구의 을에게 양도했다. 얼마에? 자, 실제 양도한 금액이 3억이에요. 3억. 3억이 받아도 어차피 값은 비과세돼요. 비과세니까. 근데 매수자가 가액이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당신은 비과세니까 이중계약 좀 해주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3억 5천 써주셔. 이렇게 합니다. 3억 5천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써줬다고. 그럼 실제 매매한 건 3억인데 계약서 쓰는 게 3억 5천. 이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나중에 걸렸어요. 적발됐어요. 적발되면 나중에 이 매도자인 갑은 비과세 받은 금액에서 토해내야 돼. 액하고. 어떤 걸? MIN, 적은 거야. 둘 중에. 첫째는 뭐냐? 요 두 개 차익이에요. 두 개 차익. 저 차익. 얼마예요? 지금 5천이죠? 5천? 5천이고. 두 번째, 이 주택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 있으면, 저희는 뭐 가정하게 3천이라고 가정하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차감해야 돼요. 얼마가 적어요? 3천. 그럼 3천만 원이 뺄 금액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야 됩니다. 네 번째, 자, 특정 세무물 이용권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부터 40%예요. 왜냐면 얘는 기타 자산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등기 여부 안 따집니다. 무조건 6에서부터 40%를 쓰게 돼요. 5번 정답인데, 자, 보유기간이 11년 된 수도권 소재 1세대 2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80%이다. 그건 아니죠. 이 장기보유 공제액은 둘로 구분해요. 그게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최소 24부터 최고 80%까지 돼요. 근데 1세대 1주택 이외의 것은 10에서부터 최고 30%까지예요. 그래서 최하가 3년 이상, 최대가 10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1주택은 연간 상승률이 8%요. 그 외에는 연간 상승률이 3%씩 인상돼서 공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2주택이니까 최고 30%까지 공제가 되겠죠. 자, 문제 19번 갑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84년도 12월 30일 전에 취득한 건 85년도에 산 거로 보죠. 그죠? 주식은 86년도로 보고. 두 번째,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 그 조건 성실이 양도와 취득 시기가 돼요. 그죠? 세 번째,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 기존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해서 그 자산 소유권이 환원되면 당초 취득일로예요. 조심할 건 환원된 때 아니에요. 당초 취득일로 합니다. 네 번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부 등록 접수를 하죠. 그래서 원칙은 매매가 되면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명백하지 않다면 이제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하죠. 얘도 5번 답인데 상속도는 증여에서 취득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 합니다. 증여는 언제? 그 계약일로 하죠.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 하고 증여는 그 계약일로 한다. 틀렸죠?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는 언제? 증여 받은 날. 그래서 취득세가 계약일이고요. 양도세는 언제? 증여 받은 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그래서 5번이 증여 부분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30번 가볼게요. 30번은 계산 문제인데, 자, 다음 자료에서 거주자 갑의 토지의 양도 차익을 산정하면 얼마냐? 기업번.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5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3억 원이고, 니은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는 불분명하고요. 감정가액이 2억 5천, 매매사례가가 2억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에요. 그러면 취득 금액이 불분명하니까 추계해야지. 매감, 환기 순서니까 매매사례가 있네요. 2억으로 하면 됩니다. 2억. 그 다음에 중개보수 400만 원이다. 근데 이 400은 함정이에요,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추계가 된 거니까 취득 금액이 추계가 되면 비용도 추계해서 빼야 돼요. 자, 보죠. 일단 양도 가격이에요. 어쨌든 양도 가격은 5억 원입니다. 빼긴 취득 가격은 2억이에요. 뭔데요? 매매사례가입니다. 자, 빼기 이제 비용 부분인데, 자, 취득 금액이 추계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당연히 계산공제해야죠. 계산공제. 어떻게 공제해요? 취득 당시, 취득 시 기준 시가 곱하기 3%. 그럼 현재 취득 시 기준 시가 얼마입니까? 1억이 1억. 취득 당시 개별 공시 1억이니까 1억 곱하기 3%.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그럼 비용은 300이에요, 300. 그래서 2억 9,700. 이렇게 돼요. 이게 정답이죠. 2억 9,700만 원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어렵고 어찌 보면 쉬운데 결국 함정은 디귿번이에요. 실제 비용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31번 갑니다. 다음은 양도 소득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것은 자, 기준시가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걸 지방세는 뭐라 합니까? 시가 표준액. 국세 뭐라 합니까? 기준시가입니다. 1번.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해서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선 건물의 종류, 규모, 상황, 위치 등을 참작해서 매년 한 번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산정고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건물 금액은 어쨌든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상황 등을 고려해서 취득일,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이다. 그건 아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당첨권인데 근원들은요, 그 납입액 플러스 P가 붙어요. P가 뭐냐면 프리미엄. 이 P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납입액에다가 이 프리미엄을 합치는 금액이 되게 돼요.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 답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이나 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 요인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교표에 의해서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고 넷째,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가 양도는 뭐랍니까? 직전 연도 거. 그래서 올해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전해 걸로 한다 이거죠. 5번, 주택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돼야겠죠. 자, 32번 갑니다. 자,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상 양도한 취득 시기와 예정 신고 시기로 맞는 건 뭐냐? 일단 보니까 양도세는 매매가 되면 원칙이 대금 청산일인데 예고 대금 청산일이 없어요. 즉 사실상 대금일이 불분명합니다. 그럼 예외가 있죠. 언제?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하면 돼요. 언제입니까? 9월 15일. 그럼 9월 15일이 양도시기예요.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그렇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그럼 9월 말부터 하면 돼요. 9월 30일부터 2개월 11일, 11월 30일까지 하면 돼요. 답 1번이겠죠. 그죠? 이런 것도 뭐 무난하게 할 겁니다. 자, 33번으로 가볼게요.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과세 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 과세 표준 금액에 의해서 차등비례 세율되어 있고 초과 누진되어 있어요. 함께 다 적용합니다. 여기 맞네. 두 번째,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40%이나 1년 미만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50%이다. 조합원 입주권은 저희가 주택으로 보죠.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 등이 1년 미만 보유가 50%고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봐서 얘는 40%를 적용하게 되죠. 세 번째, 이 3번하고 5번인데 이거 함정이 있어요. 이 3번, 5번이 3주택이든 2주택이든 관계없어요. 심지어 100주택도 관계없어요. 3번, 1세대가 1세대 3주택자가 그중 1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세율은요,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40%이다. 아니야.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한 게 40이고요. 1년 미만 보유한 게 40이고요. 1년 이상은 6에서부터 40%예요. 6부터 40%를 써야 됩니다. 4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영업권은 기타 자산이에요. 무조건 6에서부터 40%예요. 무조건 6부터 40%여야 됩니다. 5번, 1세대 3주택 이상이거나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택은 뭐 2주택이건 3주택이건 무조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고 1년 넘어가야 6에서부터 40이 되게 돼요. 그럼 결국 맞는 건 1번이겠네. 그죠? 1번. 자, 34번 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보전하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대요.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겁니다. 첫째, 자,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제외되죠. 미등기는. 자,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가 되지만 미등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두 번째, 자, 등기된 토지와 건물, 주택 포함되면 예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해요. 그렇죠? 이게 맞고, 세 번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2주택과 부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이 64%이다. 아까 뭐라 했어요? 1주택은 24부터 80이고 기타가 10부터 30인데 자, 1주택은 연간 8%씩 인상이요. 기타는 연간 3%씩이에요. 그럼 지금 보니까 주택이 몇 채입니까? 주택이 두 채면 3%. 3에다가 3%에다가 보유기간 곱하면 돼요. 자, 지금 몇 년 보유했습니까? 8년. 38에 24%가 공제되죠. 네 번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에 있어서 특별 취급받지 않는다. 특별 취급 받아요. 항상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5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위한 자산의 보유 기간 중 상속받은 자산은 언제부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에요. 상속 개시 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물론 얘가 가업상속이라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가업상속이 아니고 일반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부터 따지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돼요. 2번. 자, 35번 가봅니다. 다음 중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겁니다. 첫째, 양도 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해선 양도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양도세는 결론 소득별로 구분과세예요. 그래서 첫째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는 얘네끼리 과세. 둘째, 주식. 셋째, 파생상품.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해서 과세가 돼요. 구분과세입니다. 그럼 절대 이런 거죠. 첫째 뭐냐? 첫째는 이제 토지를 팔았어요. 팔아서 1,000원의 이익을 봤대요. 그 다음에 건물 팔아서 마이너스 600의 손해를 봤고, 셋째, 주식 팔아서 쫄딱 망했어요. 그럼 전체를 다 가감하면 마이너스 600이 나올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얘네끼리 가감. 그럼 토지 건물끼리 가감이야. 가감. 그럼 400 나왔네. 그죠? 남았으니까 세금 내라 이거고. 자, 주식은 마이너스 6,000이에요. 얘는 손해봤으니까 세금 안 내겠죠. 그래서 항상 같은 소득 내에 있는 것끼리만 가감하지 절대 타 소득은 가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요, 비과세 같은 걸 적용할 수 없죠. 다만 얘가 부득이하게 미등기 되었으면 예외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전부 다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1주택을 둘 이상 주택으로 분할해서 양도할 경우는 먼저 양도한 부분은 과세가 돼요. 원래 주택은 이게 주택이 하나면 하나를 통으로 양도하면 비과세가 돼요. 근데 이걸 반 갈라서 B급 친 걸 먼저 양도했다? 과세가 돼요. 반드시 주택은 한 채가 전부 다 양도가 돼야 돼요. 네 번째, 거주자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분납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만 가능하다? 아니에요. 예정신고 시도 가능하고 확정신고 시도 가능하고 미등기일 때도 가능하고 심지어 부당행위일 때도 돼요. 그래서 다 돼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미등기, 부당행위 전부 다 됩니다. 5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36번도 가볼게요. 자, 농지의 교환과 분합에 대한 설명인데, 자, 잘못된 건 뭐냐? 첫째, 자,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농지여야 되고요. 항상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둘 중에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한 농지로서에 대해선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세 번째, 비과세 대상 농지담은 전답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 지목에 의하죠. 그래서 공부상 지목에 불과하고 항상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하게 돼요. 네 번째,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한다. 이건 비과세 안 돼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그 지정된 날부터 혹은 편입된 날부터 3년 내에 교환 분합이 돼야 돼요. 3년 넘어가면 안 돼. 즉 법정 유예 기간이 3년인 거고 3년 동안 하려면 해라 이거죠. 근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유예 기간이 3년인 거예요. 3년.
5번. 농지에는 뭐 농막, 퇴비사, 양소장, 지소 같은 게 전부 다 포함되게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37번 갑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요건 뭐냐? 주택이 두 개일 때 어떤 걸 먼저 팔 거냐 이거죠. 또 기간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그럼 볼게요. 바로 1번. 자,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었대요. 그럼 당연히 뭘부터 팝니까?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죠. 그죠? 두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한 자가 혼인했대요. 그럼 그때 불구하고 무조건 혼인하면 어떤 거 팝니까? 둘 중에 한 채예요. 몇 년 내? 5년 내. 둘 중에 한 채가 처분돼야 돼요. 세 번째. 자, 동거북령을 위한 합관 이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상속받았어요. 그럼 뭐부터 받아요? 내 거.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소유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돼요. 네 번째. 취약. 근무상 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에 일반 주택이 처분돼야 되죠. 그렇죠? 그 5번 답인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사야 되고가 아니지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사야 되고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가 아니고 몇 년 내? 3년 내죠. 이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에 게 3년이 아니고 1년, 뒤에 게 1년이 아니고 3년. 이렇게 앞뒤로 기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돼야겠죠. 자, 이제 38번도 갈게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죠. 1번. 1세대 1주택인 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무허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택의 양도 이전에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만 양도했다. 그럼 얘는 주택용 땅으로 볼 수 없대요. 무조건 과세가 돼요. 세 번째,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매나 경매도 양도되면 3년 이후에 처분된 경우도 비과세됩니다. 원래는 이제 아까 위에 31번에 5번처럼 주택이 투치되면 3년 내에 종전 걸 처분해야 돼요. 근데 부득이하게 처분 못하면 공매나 경매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때는 3년 넘어가도 관계없다. 네 번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은 주택 면적의 10배죠. 단 도시지역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5번, 이게 답인데요. 자,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통산한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했죠. 보통 상속되면 다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하지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따지는 게 있었죠. 첫째가 뭐예요? 세율 내에서 기간. 둘째, 농지의 경작기간. 셋째가 지금 나오고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기간을 다 합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4, 5번 답. 자, 이제 39번도 갑니다. 다음,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첫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해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즉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난 경우죠. 신고로 인정되면 그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뭘 갖고? 시가를 갖고 시가에 의해서 계산해야 돼요. 두 번째,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 즉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가 적대요. 즉 형께 동생 거보다 큰 겁니다. 보통 형이 동생한테 증여한다고 하니까 그럼 동생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형이 직접 한다는 가정에서 계산돼 양도세도 적대요. 적으면 형이, 즉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게 돼요. 고로 3번 수중자가 증여받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수중자의 취득식이 아니에요. 2월 과세도 마찬가지고 이 부당행위도 마찬가지고 항상 언제 증여자의 취득시기래요. 증여자의 취득시기부터 취득가격,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등등을 판단합니다. 그 답 4번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죠. 바꿔 얘기하면 환급해줘요. 증여세는 전부 다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5번 자,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요, 당해 거주의 친족, 또 종업원, 그 밖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등, 쉽게 얘기하면 나하고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으면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항상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 갈게요. 다음 중 납세의 원칙적인 확정식이다. 틀린 건데, 제가 세금이 확정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신고 납부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요. 고지서 받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돼요. 그럼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건 세 가지예요. 취득세, 등록변호세, 양도소득세.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죠. 그럼 다 보이네요. 3번 그죠? 취득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가 아니고 언제? 신고할 때, 납세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첫 회본, 이제 1회본 동형모의고사 해봤는데 만만치 않죠, 그죠?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2회를 가지고 할 테니까 사전에 좀 예습 좀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